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페셜 이슈 뭡니까? 한국당 그중에서도 이제 전당대 또 그중에서도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. TV 토론 한번 했다죠? 네, 오늘 오후에 했습니다. 예. 근데요, 한번 보죠.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. 당 지지율이 30%에 육박하면서 민주당을 한 자리 숫자로 맹렬히 쫓았다. 그러다 좀 꺾였죠. 네, 황교안 전 총리는 여야 통틀어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. 네.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두 자리에 육박했다. 그랬었죠. 그러다가 지지율 상승분은 고스란히 반납했고 당권 주자는 세 사람으로 줄어들었고 그중에 한 명은 전당대회 끝나면 윤리위에 회부돼야 됩니다. 네.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죠. 네, 열흘 상관에 벌어진 일이에요. 예. 컨벤션 효과란 말이 무색하죠. 음흠. 그리고 이제 황교안, 오세훈, 김진태 이 세 사람 가운데 요즘 기세를 좀 올린 사람이 오세훈 전 시장이에요. 김진태 의원도 기세 올리긴 하던데요. 그럼요. 뭐 카우보이 모자 쓰고 예. 이 포스터 보니까 활을 쏘는 이런 포스터더라고요. 예. 슬로건도 이런 거죠. 대선 무효, 문재인, 김정숙 특검 뭐 이런 건데 김 의원은 원래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오늘은 오세훈이 한국당 당대표가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. 네. 그래요. 해봅시다. 네. 그러니까 어제 첫 합동연설에 오늘은 첫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. 뭐 오늘 첫날이라 해가지고 좀 예열을 하는 느낌이었어요. 예. 근데 보면은 이제 오전 시장이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. 지금 주자들 세 사람이 다 법조인이긴 한데 오전 시장은 2000년 16대 총선으로 등원했습니다. 그렇죠. 그 이후에 서울시장 2번 당선, 총선 1번 패배, 각종 당내 선거, 정치 20년 한 사람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벌써 예. 정치 이력으로는 나머지 두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. TV 토론 실력도 더 뛰어났나요?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상호 검증에 집중하더라고요. 다른 어허. 사람들도 준비를 꽤 많이 해온 것 같았고 오세훈 후보는 황교안 후보를 향해서 아들의 병역 문제, LCT 의혹 등 따졌고 김진태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 가지고 촛불이냐 태극기냐 선택하라. 뭐 이런 질문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. 황교안 후보는요? 그냥 방어에 치중했는데 자, 오 후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황교안 수도권 필패론. 이거 어떡할 거냐. 예.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인지 못 들어봤다.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다? 예. 그냥 오세훈 후보는 이런 거죠. 총선에서는 중도층을 땡겨온 게 중요하고 또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뭐 괴멸됐지 않습니까? 예. 여기가 이제 키가 되는데 내가 나가야지 이게 되는 거지. 네. 황교안 후보로 나가면은 수도권에서는 뭐 될 수가 없다. 예. 말하자면 뭐 TK 정당 된다. 예. 이런 이야기인 거죠. 그런 주장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? 뭐 자유우파 가치를 알리면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한국당의 역량을 이해해주고 선택해줄 것이다. 이런 수도권에서도 이길 수 있다. 이게 구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죠. 그렇군요. 그런데 아무튼 오늘 오세훈 후보가 이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네. 현재로서는 여전히 약세 맞죠? 그럼요. 일단 황교안 전 총리 여야 통틀어서 차기 대선 후보 최선도예요. 네. 최근에 좀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1등, 2등입니다. 네. 오전 시장은 제가 10위 순위권에서도 잘 못 본 것 같아요. 네. 한국당 최근 분위기 뭐 5.18 북한군 논란에서 잘 보일 수 있듯이 말이 아니고 권리당원 비중은 영남권이 압도적이고 또 전당대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당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쪽이 더 유리하다. 뭐 김진태 의원도 막 기세를 올리고 있고요. 뭘로 봐도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요새 한국당에서 한국당 바깥에 있는 약간 중도 보수 이런 쪽에서도 큰일 났다. 분위기 좋다가 열흘 만에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. 네, 네. 이런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? 예. 아마 김진태 후보가 기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런 위기감 커질 수 있을 거예요. 그 위기감이 오세훈 후보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. 이대로 가면 그냥 폭삭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폭삭 주저앉는다. 탄핵 직후가 된다. 예. 그게요. 재밌는 게 제가 한국당 말고 뭐 다른 당 의원들하고 이야기해봐도 네.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. 아무리 그래도 좀 일야당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 여당도 긴장하고 그런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정치가 좀 나아질 텐데 한국당이 저래가지고 걱정이 많다.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. 그렇죠.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또 반대 이야기도 합니다. 반대? 한국당이 저래주니까 좀 안심이 된다.
그건 우리가 민주당 좀 쪽 사람들이 그렇죠. 얘기겠죠. 우리가 좀 못해도 국민들이 저쪽으로 안 넘어갈 것 같다. 예. 바로 엊그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뭐 대표될 확률 90%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. 그렇죠. 예. 제가 볼 땐 그게 예측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하다는 말이죠. 제가 계속 거듭해서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냐 했더니 예.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요. 웃기만 하고 가긴 하던데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야당복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예. 박근혜 정부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도 뭘 잘 못하는데 민주당이 한참 헤매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 지고 세월호 선거 그 참사 직후에도 선거 지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랬죠. 박 전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야당 복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어요. 세간에. 예. 지금 딱 거꾸로잖아요. 네. 어. 그러니까 지금 윤태곤 실장 보기에도 황교안 전 총리나 김진태 의원이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죠. 특히 이제 김진태 의원 뭐 슬로건 대선 무효, 문재인 김정숙 특검 거기다 김진태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은 한국당 지지자들은 5.18 공청회 논란이 문제 없다라고 인정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. 그렇게 되는 거죠. 예.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정치 프레임이 한국당 내 나머지 정당 방금 하태경 의원 나왔지만은 민주당하고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은 뭐 거의 크게 다른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? 이런 예. 문제에 대해서는. 예. 그게 더 고착화되는 거겠죠. 예. 황 전 총리와 김 의원하고는 다르지만은 지금도 이제 뭐 배박 논란, 배신의 박근혜, 뭐 거기서 촉발된 특검 연장 거부 발언 이런 걸로 자기 문제로 머리가 아프죠. 예. 그리고 이른바 태극기 세력하고 친박 세력들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낼 수 있는 전략적 정치력이 있을 것이냐. 예. 이게 이제 아주 의문이라는 거죠. 반대로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 대표가 된다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? 한국당 전당대회 전에요. 그쪽에 이제 이른바 보수의 전략가라는 사람들이 생각한 이상적 구도가 있었어요. 뭔데요? 김태호 대 오세훈의 대결. 어. 일단 두 사람 다 광역단체장 출신, 나이도 젊고 인물 훤칠하고 국정농단 뭐 적폐 논란 이런 거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이미지라든지 이야기할 것들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들이고. 근데 이건 어쨌든 안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나서면서 김태호 전 지사는 일찌감치 나는 뜻이 없다 선언했고 예. 오 전 시장은 고민하다 나섰습니다. 네. 그때만 해도 후보가 한 10명 됐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세 사람이고. 그럼요. 그런 면에서 오 전 시장의 객관적 상황은 나아졌다는 거죠. 객관적 상황은 나아졌다. 예. 부도면에서 좀 기회가 오고 있다. 맞습니다. 그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위기가 기회라는 거하고 맞닿는 이야기인데 김진태, 황교안 두 사람이 뭐 TK라든지 좀 강경 보수 쪽 뭐 친박 이런 데를 놓고 경쟁하면은 그게 이제 뭐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. 오 전 시장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제 도 아니면 뭐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좀 중도적인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. 그렇겠죠. 뭐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수도권, 것들. 외연 예. 확장, 뭐 중도 뭐 이런 예. 거겠죠.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 한 이제 열흘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만약에 김진태, 황교안 두 사람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로 티격태격한다면 제가 볼 때 김진태 의원이 중간에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. 네. 지금 왜 사퇴하겠습니까? 예. 네. 그렇다면 요약해서 아직까지도 상황은 어려운 것이 맞지만 오세훈 전 시장한테 기회는 올 수도 있다. 상황은 그렇죠. 좋아지고 있다. 맞습니다. 애초에는 매우 어려웠고 뭐 제로라고 봤다면은 네. 시작할 때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. 그렇게 나아지게 되는데도 또 김진태 의원이 1등 공신이라고 그렇죠. 볼 수 있네요. 그러니까 지금 전대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당은 그냥 무난 조용하고 황교안 독주론이 팽배했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근데 지금 시끌시끌해요. 황교안 전 총리도 타격을 받았어요. 네.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. 조용히 가면은 그냥 조용해지는 거고. 조용히 가면 대세론으로 끝나는 거죠. 그렇죠. 어쨌든 시끄러워져야지 기회가 올 수 있다. 예. 문제는 앞으로 이런 겁니다. 판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오전 시장 본인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. 그렇죠. 내가 당대표 되면 총선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한국당 지지자들한테 각인시켜 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. 실력을 보여주면 될 수도 있다. 네. 윤태곤 실장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